있어도 한 명씩 다니기 때문에 말을 걸으면 경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제 PPT를 조금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밑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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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환경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생태를 창조 세계를 바라와야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금 환경, 이 환경의 모습, 오염된 환경,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또 너무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아름답고 멋진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세계는 그 창조 시스템은 완전 붕괴되어 가고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더불어 우리의 몸과 삶에도 영향을 끼쳐서 지금 악 영향들을 끼치고 앞으로 우리의 생존까지도 위험받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제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교회가 왜 환경에 대한 남다른 시선을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환경 교육과 또 인간 외의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생명 교육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창조 세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초록색 은혜에 대해서 녹색 은총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네. 아이들에겐 초록색 은행이라고 해요. 네,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이제 인간 외에 이제 자연, 동물, 식물들이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희 센터이자 카페예요. 그래서 이름이 기후행동 카페 살리다입니다. 네,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살리다, 이름이 살리다고요. 김혜시 사업을 일부 따내서 노플라스틱 카페 형식으로 차렸습니다. 그래서 텀블러 우대 카페예요. 텀블러를 들고 오시면 이제 좋네요. 이제 텀블러 세척대가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세척하고 이제 텀블러 음료 받아가면 1,000원씩 할인이 되는 그런 카페인데요. 제가 노인하고 아이한테 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카페로서는 운영이 잘 되진 않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오고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가 이제 교회 다른 형식의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요거 제로 웨이스트 아시죠? 물품들, 생분해 물품들, 자연으로 돌아가는 물품들을 소개도 하고 또 쓰레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한쪽에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를 함께 교육하고 업사이클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업사이클링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리고 비건 클래스 하고 있어요. 비건 쿠킹을 하고 또 비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아신다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리사이클링이 재활용이죠. 재활용에 우리의 예술의 감각을 넣어서 완전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이라고 하죠, 한글로. 재활용인 이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환경에 관한 이런 활동들은 조금 흥미가 있어야 돼요. 불편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흥미를 아이들에게 먼저 유발하기 위해서 재미있어야 하고 또 그걸 하면서 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힐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수업을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무슨 병인지? 네, 와인병이에요. 와인병은 재활용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조명도 만들고 또 컵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화분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봅니다. 네, 그렇고 이제 그때 왔을 때 우리 아이들 사진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이거는 이제 업사이클링 가드닝이에요. 네, 화병. 그때 열심히 아이들 해주시고 아까 그 친구는 손이 글루건에 띄어서 물집 생겼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교회, 학교, 대안학교, 도서관, 문화센터 출장도 다니고 이제 센터 오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 가서는 환경교육을 할 때는 항상 말씀을 아주 쪼개서 봐요. 창세기 1장을 특히나 쪼개서 이렇게 다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창조적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재밌어요. 활동이 없으면 지루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활동도 같이 하고요. 여기는 이제 이게 양말목 업사이클링이에요. 그리고 양말목 아시죠? 양말의 목 부분 요걸로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건 제일 기본이에요.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업사이클링을 하고 또 이렇게 동물 액자에 이것도 양말목으로 만들고요. 저는 이제 인간 외에 동물도 식물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교육을 꼭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것들이고 토끼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의 또 제일 대표적인 동물이죠. 그 다음에 부엉이라든지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양말목으로 만들어 보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요. 아이들이 지금 동물을 너무 착취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꼭 하고 있고요. 레지나트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레지나트 그 아이들은 정말 좋아해요. 네, 레진이 그렇게 우리 제일 네일 그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인데 일종인데 몸에 그렇게 완전 좋진 않지만 그래도 재미로 이제 접목시켜야 됩니다. 네, 조개 껍질 버려서 우리 전복 먹고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해 와서 이제 업사이클링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개 껍질로 이렇게 레진아트를 하고요. 또 저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키링도 조개 껍질을 주워와서 이렇게 키링을 만듭니다. 네, 나중에 한번 보셔요. 기본적으로 업사이클링은요, 쓰레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거나 내가 찾으러 쓰레기장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찾고 씻고 막 소독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모님하고 함께 가서 좋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수업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 캐릭터를 만들고 있어요. 거북이는 바다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죠. 쓰레기 때문에. 또 기회를 대표하는 캐릭터기도 하고요. 플로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함께 캐릭터를 만들어요. 좀 더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고 조금 환경이란 부분이 무겁지 않고 조금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건 뭔지 아시나요? 여기 이 친구. 저걸로 수달입니다. 저 밑에 친구는 오른쪽에. 무슨 용? 나 조금 흰색인데. 북극여우. 북극여우입니다. 왜 에코패션이라고 붙였는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기동물을 돌보고 입양 보내고 버려진 아이들을 지금도 이제 한 오랫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년한테 부탁해서 캐릭터들을 만들고 또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건 클래스예요. 여러분들 비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채식주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비건도 다양하게 있고요. 동물성 지방을 사용하지 않는 음식, 또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것, 동물의 가죽이나 털이나 이런 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비건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건 클래스 쿠킹을 할 때 노글루텐, 노밀크, 노버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밀가루는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우유나 버터는 동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두유나 또는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배출도 잘 되는 건강한 음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문화센터에서 많이들 오고 교회에서도 많이 옵니다. 요거는 쌀가루로 만드는 거고요. 또 요거는 이제 두부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비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육을 한 다음에 만들기를 함께 하고요. 교회에서 큰 아이들도 오면 열심히 합니다. 항상 교회에서 오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건의 단계도 여러 가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는 많죠? 우리 비건 인구가 250만이래요. 한 2년 전, 2, 3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이제
엄청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건도 여러 가지입니다. 락토가 이제 유당을 뜻하잖아요. 락토 채식은 우유 유제품만 먹는 거. 그 다음 오보는 알이에요. 알. 오보 채식은 알까지. 알. 그 다음 락토 오보는 우유랑 유제품, 알까지 같이 먹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생선까지 먹는 친구. 그 다음 닭. 그 다음 이제 육식을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비건 지향하는 것을 비건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비건 교육을 하면 제가 육식을 안 하냐, 너 절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저도 고기를 먹습니다. 네, 결혼하고 남편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고기 맛을 저도 알게 되더라고요. 네, 고기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을 알고 땡기게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비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비건을 함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너무 육식을 소비하고 동물을 착취하면서 어떤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생명을 착취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비건 인증 로고들 아시나요? 여기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또 동물성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비건 로고가 있는 제품들을 쓰는 것이 또 많은 생명을 또 살릴 수가 있죠. 자, 비건을 하는 이유, 네,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축산업에 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소의 뭐 때문이라고 많이 들으셨나요? 배설물, 방구, 주로 그렇게만 알고 있죠. 그걸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육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그 아이들을 기를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숲을 다 깎습니다. 깎고 난 다음에 또 그 아이들을 도축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도축할 장소를 또 깎아요. 그 다음 이때 2차, 3차 가공할 또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숲을 쫙 깎죠. 깎고 난 다음에 또 이 아이들을 초식동물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먹을 곡식을 또 기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그 토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옥수수나 곡물을 기르기 위한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숲을 깎죠.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옥수수나 곡물,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유전자 변형, GMO 제품.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식물도 동물도 전부 유전자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꺾거나 빼거나 붙이거나 하면 생물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저항을 일으키고 결코 좋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없는 게 지금 유전자 조작 아닌 게 없죠. 방울토마토도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문제를 또 나타내고요.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경작지 3분의 1은 다 곡물 생산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아마존 80%라는데 지금 90% 이상이 다 불태워져서 가축을 사용하는데 이제 사용되어 있고요. 야생동물이 이제 지구상의 6% 정도라고, 뭐 5%라 하는 분도 있고 6%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간과 가축이 94%예요. 그러면 야생동물이 사는 곳까지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지금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 야생동물이, 인간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야생동물이 밖으로 나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어떤 문제가 또 생기나요? 네, 바이러스 문제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뭐 오염물질, 아까 말했던 뭐 똥이나 방구나 그런 것들로 이제 지구의 온실기체를 많이 올린다고 하죠. 이거 축산업 말고 또 뭐가 있죠? 축산업 두 가지 큰, 네, 축산업, 네네, 업중에, 네, 두 개가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0년 동안 전 세계 종의 68%가 멸종됐다고 해요. 50년 동안인데 거의 다 이렇게 해서 멸종되었다고 하고, 지금 여기에서 온실기체의 18%가 어업과 합쳐지면은 거의 반은 다 축산업과 어업 때문에 온실기체가 엄청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전염병이 이렇게 해서 돌아요. 이 아이들을 기르는 이 사육 방식 때문에 전염병은 계속 돌 수밖에 없고요. 그 전염병이 돌 때 우리 이것들 어떻게 합니까? 병이 옮기기도
우리도 전에 전부 다 몇천 마리든 생매장을 합니다. 그죠? 생매장했을 때 밑에 깔린 아이들은 압사로 빨리 죽겠지만 위에 있는 아이들은 일주일, 2주일 돼도 죽질 않아요. 계속 그 고통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들으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 절규하고 고통스러운 소리가 너무 조금 잔인하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계속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예전에는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몇 톤의 물이 뭐 쓰이고 뭐 샤워 2달 한 것까지 안 먹는 물을 쓴다 이럴 때는 조금 오버 아닌가? 조금 너무 과하게 과장된 말이 아닌가 했는데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햄버거 하나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우리 동물들은 이 육식동물이 뭘 잡아먹을 때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나서는 다른 동물을 볼까 안 볼까 또 잡아먹을까 안 먹을까요? 네, 며칠 동안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잡아먹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다 옛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 입이 좀 더 즐겁기 위해서, 좀 더 쾌락을 위해서, 더 배부르기 위해서 육식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문제죠.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많은 동물들을 수요를 위해서 또 공급이 많아지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바이러스도 퍼지고 또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병이 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우리 고기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40%는 그냥 쓰레기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는 20%, 우리나라도 많이 쓰레기로 그냥 버려집니다. 가공하고 난 다음에. 굶어 죽는 나라가 아직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40%는 버려진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소비죠. 그리고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같은 실험, 불필요한 실험, 아무 상관없는 실험도 서로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네.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병이요 1.16%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을 멈출 수가 없죠. 네. 이미 기술이 너무 발전했는데도 불필요한데 이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의학적인 이유보다는 사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실험들 이렇게 하면서 동물들을 너무 착취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육식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채식만을 너무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뼈와 살을 형성하는데 또 그게 좋진 않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육식을 적당히 하는 거. 한 끼 먹을 때 하루에는 단백질이 60g 정도면 되고 한 끼 먹을 때 100g 정도면 된다는데 1인분, 삼겹살 1인분 드실 수 있나요? 네, 어렵죠. 그렇지만 1인분 정도만 드시면 훨씬 동물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순절에 저희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탄소 음식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 40일 동안 다 프로그램을 했고요. 말씀을 하나씩 다 각자 넣었어요. 묵상하고 기도문 쓰고 필사도 하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바탕으로 하루하루 미션들을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챌린지를 이제 또 따로 다 하고요. 플라스틱 프리 플로깅 또 용기 내 챌린지 뭔지 아시나요? 배달 음식 용기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는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정말 제가 가기 전에는 정말 1도 집빛 전부 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걸 왜 하나 지금도 굉장히 투덜투덜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사실은 설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기 이렇게 들고 가서 배달 음식 받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배달 용기는 재활용 전혀 안 되시는 거 알죠? 안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전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분리수거 하잖아요. 분리수거하는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제품들은 재활용이 몇 % 정도 될까요? 10% 맞고 네. 몇 프로? 네. 네? 네, 20%는 실제로 그대로 나중에 이거 하나 선물 하나 드릴게요. 20%는 한 10% 되는 게 아니라 5% 정도만 그대로 이제 재활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에너지로 그냥 쓰여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플라스틱은 그냥 특히나 우리 일회용 컵 테이크아웃 하는 건 그냥 다 그냥 버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딘가에 묻혀 있겠죠? 쌓여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배달 용기에서 뜨거운 거 넣었을 때 얼마나 나쁜 게 나오는지 좀 이따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육식 없는 날 저는 할까 싶었는데 너무 열심히 어머니가 막 서로 경쟁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식당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네,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무 가꾸고 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요. 이걸 하면서 아이들의 정서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제가 9년 전에 시작할 때요. 환경교육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제가 다 같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교육부 전체가 한 거고요. 마을을 깨끗이 하면서 이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식물을 기우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서로 교제를 의미하고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을 항상 지어주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의 정서에 굉장히 너무 심기는 정말 좋고요. 보시면 여기 밀가루 저건 곡물이에요. 그리고 간식도 직접 손으로 다 만들고 뭐 놀이는 다 자연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해요. 어른들이 피곤하죠. 그럼에도 아이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생태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른들과 달리.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교회가 전도를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막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왜 환경운동을 자꾸 하냐. 저보고 아이들 데모 시킨다고 뭐라 하셨거든요. 어떤 어르신은. 근데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죠. 우리는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회는 생명을 파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에 나가 살다가 주일날 성경 말씀 한 번 듣는 경우가 많죠. 뭐 주중에 계속 성경 보시는, 여긴 다 그러시겠죠. 물론 그러시겠지만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너무나 달라서 이 말씀과 달라서 이질감 느껴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과학을 보든 문화를 보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부터 문화가 시작되고 과학도 시작되고 수학도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환경교육을 이 중에 굳이 한 것은 교회에서 이 환경교육과 생명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환경교육이 생명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교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환경을 열심히 보호하고 있지만 꼭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너희 환경 이렇게 지켜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뭐 이렇게 순환을 하고 이런 거 알려주는 것보다 항상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 나의 주권도 하나님께, 세상의 주권도 하나님께, 나의 소유도 하나님, 그 다음 이 땅의 소유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당연히 달라지죠. 이 생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내 것이 아닌데 난 청지기일 뿐인데. 세상이 요즘에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너무 불완전한 존재이고 상처투성인 존재인데 네 선택이 가장 중요해. 네 선택이 최고야. 자기 결정권이 최고인 세상이잖아요. 지금 네 성도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세상인데 주체가 내가 되는 거는 너무 위험하죠. 지금 세상이 말하는 환경교육은 주체가 내가 되면 내가 잘 살고 다음 세대 좀 잘 살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주권 안에서 우리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창조 세계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된 그리스도, 치유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이미 죽음에서 이제 치유받았죠. 그리고 나의 정신도 내가 이전에 피폐하고 불안하고 힘든 나의 삶이었지만 정신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의 육체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죠.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를 통해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통해 내 이웃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나를 통해 이 창조 세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 구원, 우리 가족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 주셨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나를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좀 이따가 환경호르몬도 얘기할 텐데요. 나를 통해 어쨌든 생태계가, 이 창조세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 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이거 지난주에도 다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한 이산화탄소가 너무 극기하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서 2040 탄소 중립 얘기하지만 벌써 박사님들은 몇 년 안 남았다, 이제 끝났다,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데 2030입니다. 2030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1.5도씩 몇 년이 남지 않았고요. 당장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당장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는 정말 따뜻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정말 뜨거운 세상에서 인류 멸종이란 말이, 그러니까 지구 멸망이라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환경교육사 얘기해서 인류 멸망이고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북극곰 그린피스에서 얘기할 때 북극곰이 아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얼음이 녹으면 당연히 북극곰이 먹이를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헤엄치다가 죽고 배고파서 죽고 이렇게 하죠.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북극곰이 죽으면 당연히 다른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얼음이 녹으면 당연히 바다는 거대한 하수구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탄소를 빨아들이는데 이 온도가 높아져요. 그거 외에 얼음 안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꽉 묶어놓은 바이러스들이 또 있죠. 그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되냐?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걷잡을 수 없게 또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겠죠. 아까 축산업 말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불필요한 남획, 너무 과한 남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생태계가 같이 파괴되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위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참치라든지 고등어, 꽁치라든지 위에 것을 이렇게 어업을 할 때에 당연히 저 최상위 90도도 함께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오염 때문에 죽는 수보다 저 친구들이 어업으로 통해서 남의 때는 뭐라 해야 되지? 네, 수가 훨씬 개체수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네, 훨씬 많고 이걸 여기를 풍수로 걷어내면 당연히 여기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또 탄소가 또 흡수되면서 또 많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백화 현상 얘기하잖아요. 산호초. 네. 과도한 남해 그러면서 수온 상승하고 해양 쓰레기는 계속 오고 또 여기 산호초의 역할이 서식지를 제공해요. 많은 물고기와 그죠? 바다의 모든 생명들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쓰나미나 해일의 방파제 역할도 하고요. 이산화탄소 흡수도 하고. 그런데 지금 지구의 반 산호초가 이미 작년에 딱 반 정도 54%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백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자, 모세가 이 땅에 다시 왔는데 네, 딱 바다를 열어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널 수가 없겠죠. 모세는. 네. 한 해 버려지는 이 조업 장비가 100만 톤이라고요. 지구 몇 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플라스틱도 문제지만 이 어업의 쓰레기 이게 너무 많은 동물들이고 이제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동물들의 생명을 빼앗고요. 네, 보시면 전부 다 어업에서 나온 그런 폐기물들입니다. 네. 이 그물이 가장 문제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무조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것들은 흙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네요. 인간이 만든 것들은 정말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플라스틱 200년, 300년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하죠.
네. 근데 플라스틱 만들어진 지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1000년이 될지 500년이 될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까요? 예상만 할 뿐이죠. 그러면 이것들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이런 소비량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그때쯤 이제 우리 다음 세대쯤은 어떠한 세상에서 살아갈지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 싫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걸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왜 기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죠.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지는 이 효과를 내면 당연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우리 눈에 안 보이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 우리가 응가하면 물 내리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어디 3세계로 갑니다. 그 3세계에서 더 이상 받아주지 못하면 또 다른 세계로 갑니다. 계속 어디론가 가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쓰레기들이 쌓입니다. 우리 보시면 여기는 인도나 이제 스리랑카 이런 데에는 원래 여기가 초원이에요. 근데 코끼리들이 이제 여기 초원에 있을 곳에 지금 쓰레기가 가득하죠. 의료 폐기물이나 또 그 외의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것들 먹고 비닐도 너무 많이 먹고 하면서 이런 것들 음식으로 먹으니까 얘들이 먹이로 먹으니까 이제 장이 배색되거나 다 똥꼬가 막혀서 이렇게 죽는다고 해요. 너무 많이 죽는다더라고요 지금. 그렇고 우리가 입는 옷을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화장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화장품 사업을 오래 하셨고 저도 이제 패션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약회사에 아버지가 다녔고 이래서 제가 사실은 이 돌아가는 이것을 사이트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옷들을 너무 많이 이 스파 브랜드, 대형 스파 브랜드 너무 많죠. 거의 많이 버려집니다. 엄청나게 버려지고 있어요. 매년 생산된 옷이 1000억 개라고 하잖아요. 1000억 개. 버려지는 건 330억 개입니다. 그래서 새 옷도 저런 곳으로 가서 이제 어디론가 가겠죠. 가고 있겠죠. 진짜 강에 가득 쌓인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미디어에서 보셨죠? 쌓이고 이 어업으로 배 조그만 거 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그 주민들은 이 옷 때문에 어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고기 몇 마리씩 잡아서 사는 그 사람들은 이 소도 옷을 먹고 자란다고 해요. 옷을 먹고 이제 죽고 한다고 하네요. 옷입니다, 저는. 어딘가 또 우리는 근데 너무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거 좋죠, 저도. 신상 좋아하는데 알고 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북극여우예요. 아까 왜 북극여우를 얘기하냐. 이 친구들 이렇게 살찌워서 산채로 벗겨서 이제 예쁜 옷을 만들죠. 무조건 기본적으로 털옷은 그때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산채로 벗겨야 합니다. 그래야 예쁜 털이 나와요. 죽여서는 털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산채로 벗겨서 그래야 윤기 나는 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덜 입으면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착취하고요. 요거는 닭을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계란은 4번. 근데 우리 마트 가면, 대형 마트 가면은 큰 대형 기업들이 동물복지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동물복지 달걀.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케이지가 열려있는 그것도 동물복지 닭이라고 합니다. 그 동물복지 알이라고 해요. 2번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조금 더 주시고 이렇게 1번이나 자유방법 이렇게 사시는 게 또 좋죠. 똑같으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케이지를 열어놓은 게 다예요. 이 케이지를 이렇게 앞으로 열어놓은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속고 그나마 그걸 위안으로 그냥 만족한 거죠. 그걸로. 사실을 알고 나면 그렇습니다. 빨리 살 찌우려면 이렇게 살 찌워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살 찌워야 되고. 인간이 너무 이제 잔인하다는 거죠.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자, 소리가 사냥이 안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소리만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찬양은 안 나와요. 그냥 화면만 볼까요? 안 나오나요? 마치고 그럼 볼까요? 소리가 We only see this far. So what will we do? My name is Gili Matumba, and I would like to connect the dots. Because let's face it, if we don't change, we are f***ed. Millions have died from COVID-19, Zika, Ebola, West Nile fever, SARS, MERS. Up to 75% of all new diseases come from our animals. Because of the way we farm and treat nature, cutting down forests and destroying habitats, we are creating the perfect conditions for diseases to spill over from one animal to another and to us. The next pandemic could be much, much worse, but we can change. 83% of the world's agricultural land is used to feed livestock. Yet, livestock only provide 18% of our calories. The way we make food, raising animals to eat, clearing land to grow food to feed those animals. If we continue, we will run out of land and food. It just doesn't make sense. The land requirements of meat and dairy production are equivalent to an area the size of North and South America combined. From Alaska to Tierra del Fuego, we have industrialized life on Earth. If we keep making food the way we do, we will also destroy the habitats of most wild plants and animals, driving countless species to extinction. This really sucks for us too. They are our life supporting system. If we lose them, we will be lost too. In the word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Antonio Guterres, for too long we have been waging a senseless and suicidal war on nature. And what about the climate? We know that we need to drastically reduce our emissions starting now. When we think about the villains of the climate crisis, of course we picture fossil fuel companies. But agriculture and land use together are about 1/4 of our emissions. This is huge. It doesn't have to be like this. If we change towards a plant-based diet, we could save up to 8 billion tons of CO2 every single year. We could feed ourselves on much less land, and nature could recover. Pandemics, climate disruption, acidification, fossil fertile topsoil, these are all just symptoms. What they all come down to is the way we treat nature, the way we value nature. We need a system change. But we can't fix this. Because we are part of nature. When we protect nature, we are nature protecting itself. And finally, the animals. Every year we kill more than 60 billion animals, excluding fish, whose numbers are so great that we only measure their lives by weight. What about their thoughts and feelings? Some animals plan for the future.
forge friendships that last for decades. They play, they help each other. They show signs of what we call empathy. But 70% of the animals we farm live inside factories. In the United States, their number is 99%. Their lives are short and terrible. How will we be judged? It is heartbreaking to know all this, but it is also our opportunity. We know what we can do. We can change the way we farm. We can change what we eat. We can change how we treat nature. Some of us have lots of choices, while some have none at all. Those with the most power have the most responsibility, and most of us can do something. So, what will you do? 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거는 이제 환경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잘 알아야 되겠죠. 이제는 기후 위기가 자연 현상이라고 말하는 과학자가 없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다 인간이 원인이다. 인간의 소비 활동이 원인이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환경오염이 되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이 물건들을 우리가 가까이 있기만 해도 또 사용하기만 해도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지우받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고 또 이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하시려고 그래요. 네. 우리 몸에 환경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끼치다, 나쁘다, 이런 건 알고 계시죠? 네. 안 좋다, 여성한테 안 좋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인간이 만든 화학물질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200가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전부 화학물질입니다. 지금 이 안에 어마어마한 종류의 화학물질 있죠. 자연 그대로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나무도 가보는 화학물질이고, 비료도 흙도 사실은 사면 다 화학물질이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내 몸에 이 쌓이는 화학물질,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내분기계 기능에 교란을 시킨다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죠? 환경 호르몬이 내 안에 만약에 이제 췌장에서 우리가 인슐린의 호르몬이 나오죠. 그리고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또 저기 정소에서 남성 호르몬, 이렇게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교란시키는 게 환경 호르몬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란하나? 환경 호르몬이 우리의 몸의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 호르몬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유사 효과와 억제 작용이 있는데요. 유사 효과는 뭐냐면 내 호르몬이 비슷한 구조라서 환경 호르몬이 내 몸에 들어오면 이 호르몬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세포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포가 일을 하죠. 그러면서 몸에 뭔가 과하게 되거나 뭐 그렇게 반응이 오겠죠. 그리고 억제 작용도 있어요. 호르몬 수용체에 환경 호르몬이 갖다 붙습니다. 원래 붙어야 되는 호르몬이 붙지 않고 환경 호르몬이 붙어서 원래 일해야 되는 호르몬은 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호르몬의 밸런스를 깨트리고 호르몬을 교란시키죠. 나의 몸에 많은 것들을 교란시키게 됩니다. 자, 왜 환경 호르몬인가 했을 때 우리 환경에 존재하는 이 화학물질로 인해서 이 호르몬이 작용이 되어서 내 안에 오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본에서 온 말이라 하더라고요. 일본 박사가. 자, 환경 호르몬의 종류. 여러분 비스페놀 A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거예요. 비스페놀 A랑 프탈레이트. 그죠? 알킬페놀은 세제에 들어가고 파라벤은 아시죠? 뭐 양초, 방부제, 화장품. 그죠? 그리고 그런 게 남현재는 이제 우리 이런 플라스틱이 타면 안 되겠죠.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뭐 바닥재라든지 다 건축에도 쓰이고, 또 과부라 화합물은 우리 프라이팬 코팅 있죠. 그리고 우리 비옷,
뭐 방수되는 많은 것들이 이 과부라 화합물 이렇게 다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농약 외에 우리 이제 살충제 있죠. 모기향 그리고 모기 기피제 이런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사실 모기 기피제 조금 천연으로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왜 더 안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는 다 아시죠? 그죠?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건축할 때 많이 쓰이고 그리고 악력도 폴리카보네이트 뭐 이런 다 유리 대신에 쓰이는 것들이니까 가볍고 단단한 소재, 투명하고 영수증에 비스페놀 A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영수증 종이 위에 비스페놀 A를 이렇게 코팅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태우잖아요. 그 태우는 게 이제 까맣게 되면서 그렇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만지지 마라 큰일 난다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게 피부에 닿으면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 보관하실 때 접어서 딱 이렇게 혹시라도 보관을 꼭 해야 되면 바로 버리시든지 영수증은 정말 안 좋습니다. 깡통에 한 몇백 배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스페놀 A가. 그리고 영화표, 또 로또 사시는 분 있나요? 로또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비스페놀 A 코팅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통조림 캔 안에 내부 코팅이 에폭시로 되어 있어요. 안에 코팅되어 있죠. 알루미늄 음식 들어가면은 삭잖아요. 그 철이나 이런 것들 하면 썩잖아요. 그래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비스페놀 A예요. 근데 환경 호르몬은 지방이랑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잖아요. 네. 마음껏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짜내고 이렇게 기름을 짜내고 드시든지 통조림 같은 거 좀 뜨거운 물로 이렇게 헹구고 먹고 싶을 때는 그렇게라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용기라든지 건축 자재 이런 것들 비스페놀 A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많은 물건 다 보이다 뭐 우리가 쓰는 것들은 비스페놀 A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특히 더 안 좋겠죠. 뭐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여성 호르몬 자궁 어쨌든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든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이 봤을 때 발달장애든지 영양이 요즘에는 보고가 워낙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사장애, 고혈압, 유방암 뭐 이런 것들. 네. 비스페놀 A 프리 이렇게 요즘에 굉장히 물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한 눈속임이죠. 비스페놀 S랑 F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비스페놀 A가 워낙 영향력이 지금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많이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를 하는 이것도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것이 가장 좋겠죠. 사실 조금 줄이고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돈을 좀 아끼느라고 한 1년간 편의점 음식을 계속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한 1년 동안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셔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이제 계속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자궁 혹이 너무 많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호르몬이 원인을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뒤에 알겠더라고요. 그 음식을 생전 그런 음식을 안 먹다가 이제 혼자 자취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매일 거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에 우리가 유연성을 주는 거예요. 가소제. 유연성 줘서 이제 우리에게 쓰이는 물건들이 뭐 우리 아이 장난감 이제 뽁뽁이 유아용품 있잖아요. 목욕할 때 쓰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프탈레이트가 요즘에 규제가 좀 심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이소 물품은 당연히 이게 심하겠죠. 방향제, 에센셜 오일, 향수. 그 다음에 이제 랩 있죠. 랩. 우리 이렇게 랩 쓰잖아요. 그게 업소용 랩에서 이런 게 있어요. BBC는 업소용 랩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업소용 랩. 뜨거운 거 덮고 이러면 이제 다 입으려면 엄청 나온다고 합니다. 필름, 포장재. 우리 애기들 넘어지지 말라고 매트 있죠. 그것도. 네, 그렇고. 그러면서 이 프탈레이트나 아까 네. 프탈레이트나 아까 저 브론케 남연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남성의 생식기에 엄청 또 정자 생성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정말 안 좋다고 하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계속 저촉했을 때 성조숙증이 나타나고요. 발달장애는 이제 ADHD와 관련이 있다고 계속 보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신경발달 및 지능 저하의 연관성이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고요. 네, 우리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인데 우리 종이컵이가 말하지만 겉이 종이로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열에 강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환경 호르몬은 높은 온도에 약하고 알코올, 산, 기름에 노출되면 더 쉽게 녹아나옵니다. 그래서 커피 여러분들 엄청 뜨거운 거 드시잖아요. 그거에 원샷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드셔야 돼요. 10분 안에 먹으면 괜찮다 이러는데 사실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컵라면도 그렇죠. 거기다 전자레인지까지 돌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해요. 환경 호르몬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수증 얘기했는데요. 자, 환경 호르몬 먹었을 때 나쁠까요? 아니면 만졌을 때 나쁠까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둘 다 나쁜데요. 둘 다 많이 나쁜데요. 어떤 걸 더 많이 흡수하냐, 어떤 게 더 많이 흡수하냐. 우리 먹는 거는 24시간 내에 이렇게 90% 이상이 다 배출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물론 쌓입니다. 쌓이는데 이렇게 만지는 건요, 이 피부에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해요. 왜냐면 이 바로 피하 조직이고 지방이잖아요. 지방하고 아까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닿였을 때 지방에 흡수되는 환경 호르몬이 안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자분들은 이 손이 거칠어서 흡수가 좀 덜 되지만 여성 또는 유아가 됐을 때는 정말 흡수가 정말 잘 되겠죠.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 아이 대물림입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네, 계속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특성이 무엇이냐? 네, 너무 다종이죠. 지금 이 주위에도 몇 개예요. 다종이고 저용량으로 조금씩 우리 몸에 쌓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매일, 오늘도 내일도 지금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거는 이 플라스틱은 아무 영향이 없다, 해가 없다 하지만 그 미세한 게 이거랑 합쳐지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거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독성들이 쌓이고 모여가지고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연구하는 중이죠. 이거 괜찮다. 이걸 대체하면 이걸 만들 때에 그것도 괜찮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이에요. 전부 다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계속 내 몸에 쌓이면 네, 엄마가 중독. 그러면 자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특히 불임 나눔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높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런 원인이래요. 이게 제일 큰 것은 성교란입니다. 요즘에 동물들이나 이렇게 보면 갈매기가 남자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요. 이게 성교란이 일어나서 남항을 물고기가 남자 물고기인데 남항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교란을 일으켜요. 이 환경 호르몬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지금 네, 밸런스를 다 깨뜨리고 있죠. 플라스틱이 이게 장점이 싸고 빠르고 편리하죠. 네,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고 불편해야 한다는 것. 좀 비싸긴 해요. 친환경 제품이. 비싸지만 우리 자주 소비를 안 하면 되죠. 그죠? 신제품 좋아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것들을 이제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왔고 또 내 몸의 유해물질이 내가 이거 치유하려고 내가 세상을 치유하고 나를 통해 창조세계를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또 인간이 만들어낸 이것이 또 나를 계속 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도 내가 관리해야만 치유해야만 하겠죠. 방법을 알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절제는 너무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 조금 참는 것 꼭 필요하고요. 비건 라이프를 지향하면 조금 줄이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또는 동물성 어떤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생명을 살린다고 해요. 환경에도 영향을 덜 미치고요. 또 이 3번의 에코 백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재천 박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생태 백신이에요. 우리가 행동 백신으로 바이러스가 생긴 다음에 어떤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손 씻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코로나 때 딱 잘했잖아요. 그죠? 방역을 잘하고 했는데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이것을 보존하면 그것이 백신이라는 거죠. 처음 그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를 보존하면 백신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자연 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동으로 또 자연을 보존하는 걸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고요. 또 불편을 선택하는 용기. 네. 너무 불편해요. 저도 이거 오랫동안 했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이제 그만할까 이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 이거 가르치는 거 못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매번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 또 시작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사는 세상에서 바보다 바빠 세상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또 다시 도전하고 계속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동물 다음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 피조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은 자연에 기대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공생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태를 통해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